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매출 누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한용 회계사무소의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는데 매출 누락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거나 또는 사모님 통장으로 입금했을 때 매출 누락분을 가령 수정 신고한다거나 또는 세무조사로 해서 추징을 당할 때 몇 년치를 신고해야 되느냐 또는 추징돼야 되느냐, 또는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그게 일반 가소신고로 가산세 20%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부당신고 가산세를 해가지고 40% 가산세를 적용할 것이냐, 그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 세무조사나 그런 데도 문제가 되지만 상속세 조사할 때도 가령 뭐 법인 대표자 이 상속세 조사하면서 뭐 개인 통장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법인 매출 누락분이 이제 법인 개인 대표자 통장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속세 조사할 때도 한번 이렇게 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가제척 기간,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이제 법인세 가소 신고하고 했을 때는 5년치만 부가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제척 기간은 세무당국에서 뭐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뭐 몇십 년 전까지 또 무조건 매출 누락을 발견했다고 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척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것만 이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매출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마음대로 그걸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것만. 그래서 일반적인 과소신고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5년치, 과거 이제 5년치만 이제 과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정으로 누락했을 때는 이제 10년치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부정행위, 그냥 일반적인 누락했을 때는 5년치만 하면 되는데, 부정행위로 누락했을 때는 10년치를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치를 신고하거나 추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정이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들어가 보면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래 뭐 이중장부를 작성했다든지 거짓 증빙, 장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인데, 그래서 이제 가령 법인 매출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봤을 때 이제 재산의 은닉, 소득과 수익을 은폐했느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구만 보면은 당연히 은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법인 통장으로 받았으면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통장 자체를 다른 통장으로 받아버렸으니까 법인 통장이 아닌, 그래서 재산의 은닉이 아니냐 뭐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부정행위 유형에 속하니까 부가제척기간 10년으로 적용해가지고
10년치 과세돼야 되고, 또는 그 가산세도 그 40% 부당 신고가,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요 법 조문만 가지고는 명확한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추가로 좀 검토를 했는데, 그 보시면은 그 조세 심판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7년도에 요 심판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제목만 보시면은 18년도에 나왔거든요.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 금액이 입금된 쟁점 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 계좌가 아니고 처분청이 조회 가능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인 점, 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 그건 이제 세무당국에서는 이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가제척 기간 및 부정가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 관련 그 대표이자 상여 소득 처분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요 문구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법인 대표 계좌로 입금된 거를 이제 법인세 신고나 부가 신고할 때 누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5년에 걸린다, 또는 뭐 부당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단순히 참고 사항이고, 근데 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좀 나름대로 그 납세자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법인의 주업 관련해서는 법인 매출에 다 반영하고 신고도 이제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드 매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도소매업을 하면서 뭐 어떤 시공, 그러니까 이 법인의 주 매출은 또 소매인데, 그 이제 그 이게 타일 같은 거 이를 판매하면서 그 시공까지, 근데 시공은 이제 외주를 주니까 시공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바로 외주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 청구는 받아들여진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요거 뭐 어차피 판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뭐 일반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게 그 악의적인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 통장은 언제든지 과세당국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부가제척 기간도 5년만 적용하고 저 부당 가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조하시 가지고 요런 케이스가 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업체도 뭐 상속세 신고하다가 이 문제가 걸려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걸로 그걸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부당 그 법인 매출 누락을 그 법인 대표 계좌로 받았거나 그 법인 대표의 사모님 계좌로 받았을 때 그 부가제척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다, 또는 부당 가소신고가 아니고 일반 가소신고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사안을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후좌우로 봐가지고 그 좀 뭐 적극적인 그 재산 은닉 행위다, 아까 여기처럼 적극적 행위다, 또는 뭐 그건 뭐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받지 않고 뭐 현찰로 받았거나 그러면은 바로 부당이 되겠죠. 또는 그 다른 법인 대표 계좌가 아닌 뭐 직원의 계좌나
또는 그 외의 통장으로 받았을 때 그거는 바로 부당이죠. 적극적인 행위로 봐가지고 언익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이제 법인 대표로 입금됐다고 해서 부가제적 기간이 5년이다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법인 매출 누락 개인 법인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때 부가제적 기간과 부당가소 신고가 산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추가로 5년치가 더 과세된다는 것은 법인세라든지 부가세 뭐 하여튼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가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이상 마치겠습니다.